안녕하십니까. 내신비스 정현철입니다. 기말고사 대비는 잘들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하는 데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함께 또 달려왔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잘 푸는 방법은 다른 건 없죠. 물론 식으로 푸는 것들도 굉장히 좀 기본 공식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죠? 좀 더 간단한 핵심적인 풀이들을 잡아내는 연습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약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K를 포함하고 있는, K가 그 X 앞에나 Y 앞에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의 직선의 모양을 갖다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럴 때 그 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 그렇게 K가 섞여 있는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 어떤 점에서, 정점에서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들의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실제 문제집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풀이가 약간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봤을 때 한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언제 많이 나오는 거냐면 직선이 이제 두 개가 보이죠, 그죠?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개의 직선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한 직선을 K로 묶어낸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야?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물어봤을 때 교점을 구하고 또 점을 대입해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 없겠지. 안 돼. 뒤쪽에 가게 되면 원 뭐야? 원에서는 어떤 게 나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물어보잖아. 그것도 교점 구해서 풀어?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죠? 식 하나가 보이고 있죠, 그죠? 이 도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있는, 그지?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도형을 갖다 뭐라고 부를 거야? 왜 고민하는 척해? 지금 알고 있는 도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배운 게 우리가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사실 직선과 원밖에 안 배웠잖아. 그지? 둘 중에 뭐야? 그치? 직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직선은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놈을 갖다 정리할 거 아니겠어? 그지? 무엇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까? 그죠? K에 대해 정리할 거야. 이게 KX가 될 것이고, K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모아볼게. KX, 그 다음 마이너스 KY가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 이제 K가 없는 놈들로 이제 묶여지겠지, 그지? K가 없는 놈들, X.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갔을 때,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K를 가지고 있었던 놈들하고 K가 없는 놈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몇 가지 되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말이야, 이 문제는 많이 풀어왔어. K 값에 관계없이, 그지? 요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갖다 풀어본 적 있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연산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했겠죠. 그죠? 요 놈도 0이 되고 요 놈도 0이 되면 그지? 그러면 여기에 1을 넣든 5를 넣든 1000을 넣든 마이너스 2016을 넣든 그지? 5222를 넣든 그지? 무조건 0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요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연립해서 풀게 됐었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말입니다. 위에 있는 놈도 도형도 뭐가 되는 거야? 그지? 직선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도형도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 맞지? 그지? 연립해서 풀게 되면 뭘 구하게 되는 거지? 두 직선에. 그죠? 교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맨 처음에는 문제가 이랬단 말이야.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연산을 하게 됐었고 이 연산을 진행했더니 결과가 뭐가 됐어? 두 직선의 교점이었다라는 거지. 그치? 결과적으로 이 점 두 개는 뭐야? 같았다라는 거지. 같은 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갖다가 읽어내실 때 뭐야?
K를 한쪽에다 붙여주는 작업이 뭐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물론 암기 비슷하게 해서 K를 갖다 붙여서 이제 계산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의미를 다시 한번 저랬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까요? 자, 교점이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연립해서 풀어보게 되면 교점이 뭐가 나올 거냐면 1,1이라는 점이 나와요. 연립해서 풀어보세요. 교점 요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의 정체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1,1을 지나는 직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직선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죠? 무지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수많은 직선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직선을 갖다 결정해달라고 해서 한 개의 점을 주죠. 근데 여기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점을 대입해서 직선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적었던 요 표현에서 말입니다. 요 표현에서 K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K가 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거 좀 지워버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표현 한번 볼게요. x-y, m이라고 써볼까요? x 플러스 y-2는 n. 이런 표현이 하나 있었다고 쳐봅시다. 되겠지, 그지? 그럼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아까는 K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에 M 실수 MN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쳐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또 어떻게 풀게 될까? 그러니까 M하고 N에 어떤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도 뭐가 되는 거야? 항상 0이 되도록 하는. 그 결과는 그렇지. 당연히 아까 했던 1,1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 같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좋아. 그렇다면 그럼 여기서 요 부분을 어떻게 지금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두 개가 같은 표현이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작업을 해준 거냐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말입니다. 양변에다가 n분의 1 요거 있죠, 그죠? n을 갖다 나눠준 거야. n을 나눠주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 x-y n분의 n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그지? 요 숫자를 뭐라고 부른 거야? 지금 k라고 부른 상태. 위의 표현과 아래의 표현은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두 개 쓰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간편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잘 봐. 여기서 말이야, m이 1이고 n이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m이 1이고 n이 0이면.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식이? 어떻게? x-y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일단 따라와봐. 맞는 얘기지만 봐. 잘 봐요. 이번에는 m이 0이고 n이 1이면. 그렇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직선, 그 중에는 그죠? 이 1,1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낼 때 사용됐던 이 직선과 이 직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1,1을 지나는 직선에는 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x는 요 직선 또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겠어? 이제 y절편이 2인 이런 직선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지? 그런데 말이야. 요 놈은 어떨까? 요 표현 잘 보세요. 같은 표현이라고 했는데 mn을 이용했을 때와 요것을 k만 이용했을 때 이제 단점을 얘기할 거예요. 잘 봐요. k에다 0을 갖다 한번 써볼게요. k 0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 있는 식이 날아가겠지, 그지? 그렇지. 0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그때 식은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뒤에 놈은 일단 표현이 가능했어. 괜찮지, 그지? 근데 x-y를 갖다 표현하려면 는 0이라는 요 직선을 표현하려면 k가 뭐가 돼야 될까? 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 사실은 아까 그죠? n이 0이 되면서 얘가 날아가고
요 직선을 갖다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뒤에 있는 식을 삭제시킬 수 지금 없겠지, 그지? K값이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표현은 어떻게 된다? 얘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파란 색깔 직선 있잖아, 그지? Y는 X라는 요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한 거지, 지금. 이 수많은, 엄청 많은 1,1을 지나는 그 수많은 직선 중에서 누구? 얘만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얘만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K를 붙여서 표현한 혹은 K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갖다 봤을 때 이 K 바로 옆에 있는 요 직선 있죠, 그죠? 요 직선은 뭐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K 옆에 붙어 있는 그 직선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직선이다,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살짝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많이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아까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이제 제시가 될 텐데요. 자, 봅니다. 첫 번째, 기억. 위에는 이제 선생님이 잊어버릴까봐 원래 직선하고 그것을 K에 대해서 정리한 모양으로 다시 한번 써놓은 겁니다. 괜찮겠죠? 자, 첫 번째, 기억. K가 마이너스 1일 때 직선은 X축이 평행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입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이거? 0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지? 2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Y는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X축이 평행한 거 맞나? 좋았어. 맞아. 자, 니은. 직선에 대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1,1을 지난다. 아까 확인했지, 그지? 이것도 맞아. 되겠죠? 다시 K 값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다, 어떤 직선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나는 점 확인됐죠? 오케이. 그 다음 봅니다. 자, 디귿. 직선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표현할 수 없는 직선 하나 있었어, 그지? 누구? 그렇지. 여기서 살짝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그지? K 근방. K 바로 옆에 있는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잘했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Y는 X라는 이 직선의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디귿은 뭐가 된다? 틀렸다. 그럼 리을 한번 볼까? 자, 요게. 디귿의 질문 정도 나오게 되면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지울 수가 있는데, 리을 같은 경우는 약간 교묘합니다. 직선에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 이것과의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요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그죠? 기울기가 무엇인? 그지? 1인 직선이 된단 말이야. 기울기 1인 직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었던 직선도 뭐였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그지? 어떤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요거 있잖아, 그지? 요것이, 즉 요놈하고 요 직선하고 평행한 요 직선은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만약에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교점은 있어, 없어? 평행하니까 교점이 있어, 없어? 그죠? 없죠. 교점이 없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지? 근데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머지 평행한 이 직선 이외의 모든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 교점이 발생 된다. 이해되겠지, 그지? 이 파란 색깔 직선 만약에 교점이 발생할 수 없는 직선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직선은 다 교점이 하나씩만 발생이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다는 얘기죠. 틀린 것은 디귿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이제 잘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지금 이제 이번 단계는 뭐가 되겠어? 그 K값이 갖고 있었던 의미까지 한번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또 정답을 다 맞춰냈었을 그 직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FK라고 했을 때 원점과 이 직선 사이, 아까 똑같은 직선입니다. 아까 얘에 대한 정보가 뭐였지? 아까 어떻게 정리했었니? 그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kx 마이너스 y는 요거 했고 얘가 꼭 반드시 지나는 점이 1,1이었지. 그지?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그지?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요 직선이 1,1을 갖다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 그린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길게 그릴 수 있는, 그지? 가장 긴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1,1을 갖다 지나는 직선 중에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런 거리가 될 거야. 이것을 갖다 우리가 FK라고 이렇게 부를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긴 길이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갔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어. 와! 자 보세요. 왜 와우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했었겠죠. FK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갖다 정리하게 되면 루트분의 절대값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되죠. 0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여기 지금 정리하게 되면 2k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물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여기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그게 괜찮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왔었냐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모든 문제집들이 k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왜? 분모가 뭐가 됐을 때? 분모가 최소가 돼줘야 그지? FK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분모가 최소가 돼줘야 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언제 최소가 돼? K가 0이 됐을 때 최소가 된다. 여기까지 다 했을 거라. 그래서 답이 뭐야? 답이 여기 0 집어넣었을 때가 그죠? 따라서 최대값 FK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루트 2분의 2가 되겠다. 그지?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또 최소값이라고 못해놨어. 최대값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대값으로 바꿔주시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최대값이야. 최소값 아니야. 최대값 따라서 요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거든.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첫 번째, 약간 직관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직관적으로. 잘 보세요. 요 점에서 가장, 여기 이 점을 지나는 1,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장 길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직선이 누굴까? 누굴 것 같아? 느낌 오시나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점이 뭐가 됐을 때냐면 요것이 수선의 발이 됐을 때. 그지? 수선의 발이 됐을 때라고 보시면 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선생님 내린 수선의 발, 이 노란 색깔의 수선의 발, 요거 길이 보이시죠? 이게 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야. 요 길이 보이시죠? 이것이 지금 요 길이보다 어떻겠어? 당연히 짧겠지. 그지? 짧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거리 자체가 수선의 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긴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상태가 되겠어? 바로 수선의 발이 되려면 요 상태가 돼야 되겠다, 야. 요 상태라는 건 뭐야? 요게 수선의 발이 되려면 요게 수직되는 거. 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딱 1,1을 지날 때 요때의 상황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 직선 자체의 기울기가 1이고 이 직선 자체의 기울기가 1이고 요 직선은 뭐가 되겠다? 그것의 수직이 될 거냐? 기울기 얼마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1,1을 지난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루트 2가 되겠고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것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여기서 원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원점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아까 K에다가 K에 대해 0,0 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0,0을 갖다 대입해 가지고 지금 분자 쪽 보세요. 지금 이게 K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식을 갖다 정리했을 때 분자 쪽에 K가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K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풀어줘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접근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해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가 됩니다. 아까 똑같은 직선이에요.
똑같은 직선인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변형시켰어요. 자, 어떻게? 4,5에서 가자. 원점이 아니라 4,5에서의 거리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FK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잘 보세요. 자, 정리하잖아, 그지? 자, FK는 뭐가 되겠어? 루트, 어떻게 되겠니? 여기다가, 요거 두 개 정리하니까 2K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분자 쪽에 어떻게 되겠어? 요거, 여기 X에다가 4 집어넣어야 되는 거다. 절대값 따라서 뭐가 되겠어? K 플러스 1 곱하기 4 곱하기 K 플러스 1. 그 다음에 5 집어넣습니다. 5 곱하기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지. 이해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식을 갖다 정리하시게 되면 계산해보면 되겠지, 그지?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2K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분자 쪽은 어떻게 되겠니? 절대값 마이너스 K에다가 4, 5 하니까 9가 되겠고,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건가? 자, 요 상태가 되겠지. 자, 4K고요.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그 다음에 4고 그 다음 5가 되겠고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생각해보잔 말이야. 아까처럼 K가 0일 때 K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줄 거냐면 여기도 영향 주고 여기도 영향을 줄 거 아니겠어, 그지? 그죠? 아까는 뭐야? 분자가 2가 있기 때문에 분모만 최소가 됐으면 전체가 최대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거 뭐야? 분자에도 K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완전 제곱식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바로 여기서 아까 그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난다? 1,1을 지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원하고 있어? 그지? 4, 어디에서 4,5 그죠? 4,5 여기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뭐다? 긴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요 4,5에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 있잖아, 그지? 여기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가장 거리를 길게 잡을 수 있는 직선을 잡아주세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쳐보자. 직선 이런 게 있어. 수선의 발 내려볼까? 이게 바로 수선의 발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 또 한 가지. 또 한번 해보자, 연습.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돼 있다고 쳐봐. 이런 직선이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수선의 발 어떻게 내리니? 요 길이가 되지. 더 짧아졌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써. 이거. 너무 짧아졌어. 이거.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보다 더 길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아까 아이디어가 뭐라고 그랬어? 어떨 때? 그렇지. 바로 요 점 자체가 수선의 발이 됐을 때. 1,1이 수선의 발이 됐을 때. 즉, 요선이 다시 요 점 4,5하고 요선을 갖다 연결한 요 점을 1, 꼭지나는 점을 연결한 요선과 수직이 됐을 때 그 직선. 요게 바로 뭐가 되겠다? 가장 긴 길이를 갖게 되는, 그지? 4,5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갖게 되는 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뭐야? 아주 심플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요것이 꼭지나는 점 있죠? 꼭지나는 점 몇 컴마 몇이라고? 그지? 1,1.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 점과 꼭지나는 점, 요거 있지, 그지? 여기 사이의 거리가, 그지? 요 거리가 바로 최대의 거리가 된다. 그지? 두 점 사이, 정점과 그 다음에 그 직선이 꼭 지나야 되는 그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에서 자취라는 게 있는데 봐봐. 내가 모을 거야. 선생님 이거 모을게. 수선의 발을 갖다가 하나씩 모아. 이렇게 모아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 직선도 들어가서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또 직선 수직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수직되는 점들만 모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면요, 원주각이 90도인 점들을 모으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봐봐, 이런 거지. 원이 있을 때 말이야, 지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원주각 다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90도 이 점들을 모으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90도인 점, 요 점 이렇게 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점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수직인 점들을 갖다 모으다 보면 뭐가 된다? 그렇지, 원이 되는 거야. 어떤 원이 된다? 바로 아까 정점과 꼭지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될 그 길이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점에서 4,5에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까지의 거리. 그치? 요 길이를 갖다 관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니?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 뭐야? 그지? 바로 지름 반대쪽에 있는 점. 그지? 요때 바로 지름이 바로 가장 멀리 떨어진 점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결론은 이렇다. 따라서 정점과 꼭 지나야 되는 그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최대 거리가 된다. 이렇게 도형적인 아이디어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제곱식 가지고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자, 선생님 좀 급하게 많이 얘기했는데 다시 문제집 꺼내가지고 새로운 해석,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 그 속도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집들은 뭐냐면 이 방법 이외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 가끔가다 끼어있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어. 그것도 이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서 풀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